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사고로 시작된 우연, 그 우연은 곧 깊은 함정이 되었다.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좁은 골목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두 대의 차량이 스치듯 멈춰섰다.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고 차체에 금이 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나경원이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내렸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날에 접촉사고라니 재수없네. 맞은편 차량에서도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비에 젖은 어깨를 대수롭지 않게 털며 내려섰다. 장재원, 그는 담담하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시죠? 차도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범퍼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으로 처리하죠. 저도 바쁜데 길게 얘기할 건 없네요. 장재원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세무사 장재원. 빗방울이 떨어져 번져가는 글자 속에서도 세무사라는 단어만큼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경원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치 매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처럼 짧지만 강렬한 빛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짧게 속삭였다. 세무사라 잘 걸렸네. 겉으로는 태연한 미소를 띠며 자신도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나경원이에요. 바로 연락드리면 되겠죠? 짧은 인사 후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갔다. 와이퍼가 쉼없이 빗줄기를 쓸어내렸지만 나경원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명함의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차에 앉은 그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손끝으로 세무사라는 단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흘렸다. 돈 냄새가 난다.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지. 짧은 사고로 만난 남자, 짧은 대화와 명함 한 장. 그러나 나경원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리고 빗속에서 떠난 두 차량,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보이지 않는 끈은 이미 그들을 묶고 있었다. 축복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음악 속에 이미 다른 만남의 서곡이 숨어 있었다. 분주한 결혼식 로비, 하객들이 북적이며 서로 인사를 건넨다. 나경원은 핸드백을 고쳐들다 누군가와 어깨가 스쳤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죠. 서로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마주본 얼굴, 장재원이었다. 잠시 당황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김은아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장재원은 순간 시선을 피했지만 은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준비 다 됐대. 그래. 짧은 대답 뒤 세 사람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운명처럼 같은 예식홀. 하객들이 자리를 잡는 사이 친척 이모가 경원을 발견하고 손짓했다. 은하야, 이쪽으로 와봐. 내 사촌 언니 경원이야. 은하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언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 오래돼서 기억 못할 거야. 경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장재원은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은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언니. 경원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얼마 전에 재원 씨랑 접촉사고가 있었어.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 은하는 놀란 듯 남편을 보았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별일 아니었으니까. 재원이 짧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경원은 태연하게 덧붙였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은하는 금세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친척이라니 더 반갑네요. 그날은 그저 웃으며 지나갔다. 전화번호 교환도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집 근처라 잠깐 들러도 될까? 당황한 은하는 곧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경원 언니가 연락했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요? 내가 이모한테 받아서 전해줬지. 친척끼리 가까이 지내야 하잖니.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대답했다. 그럼 집에 오라고 해야겠네. 그날 우연이라 믿었던 만남이 점점 더 깊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연이라 믿게 만드는 건 사실은 가장 교묘하게 짜여진 계산일 때가 많다. 늦은 오후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야, 경원 언니. 마침 내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러도 될까? 갑작스러운 연락에 은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언니. 오세요. 간단히 차라도 대접할게요. 현관문이 열리자 경원이 밝은 웃음으로 들어섰다. 집이 참 아늑하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은하는 겸손하게 웃으며 손님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 테이블 위엔 과일과 차가 놓였다. 언니, 별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내왔어요. 아니야, 이런 게 더 좋지. 경원은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한동안은 안부 인사가 오갔다. 친정 소식, 어릴 적 기억, 시댁 이야기도 조금. 은하는 마음을 열었고 경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면서도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다. 가족 사진, 서류가 쌓인 책상, 그리고 깔끔히 정리된 장식장. 잠시 후 경원은 무심한 듯 화제를 바꿨다. 사실 말이야, 내 친구랑 내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세금 문제로 조금 고민이 있네. 지금까진 잘 모르는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낫잖아.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경원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든든한 장서방이 있잖아. 앞으로는 장서방에게 맡기면 더 안심이 되지 않겠어? 은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재원 씨가 그런 건 잘 알죠. 퇴근하면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재원이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그의 눈이 거실로 향하자 순간 멈칫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경원을 보자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다. 경원은 태연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고 땐 신세 많이 졌어요. 오늘은 은하 덕분에 정식으로 뵙네요. 은하가 남편을 바라보며 환히 말했다. 당신 언니 알지? 아까 카페 얘기도 나눴어. 앞으로 언니가 부탁하면 상담 좀 해줘. 장재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예. 언제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친척끼리의 예의 바른 대화였지만 경원의 시선은 이미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짧은 인사 뒤에도 오래도록 재원에게 머물렀다. 은하는 그저 즐겁게 웃으며 차를 권했다. 언니, 다음엔 제가 직접 카페에도 가볼게요. 오늘은 급히 오셔서 제대로 대접도 못했네요. 괜찮아. 오늘은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경원은 휴대폰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집까지 들어왔어. 다음엔 더 자연스럽게, 더 깊숙이. 겉보기엔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그날 이후 은하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비밀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이었고 그 다음에는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지금 재원은 또다시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다. 작은 골목 안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향과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낡은 가죽 소파와 작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는 구석자리. 그곳에 경원이 앉아 있었다. 왔네, 장서방. 경원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은하 앞에서는 늘 장서방이라 불렀지만 오늘은 둘만 있는 자리였다. 그 호칭마저 묘한 울림을 주었다. 재원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다. 일이 바쁘실 텐데 괜히 시간 뺏는 건 아닌지.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얘기라도 나누니까 한결 편해져. 처음엔 세금 이야기가 오갔다. 카페 운영 장부, 신고 시기, 공제 항목. 경원은 꼼꼼히 질문했고 재원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러나 점차 대화는 딴 길로 흘러갔다. 은하는 참 복이 많아. 경원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옆에 장서방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 재원은 괜히 목을 가다듬었다. 뭐, 저도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거죠. 경원은 잔을 들다 살짝 손을 미끄러뜨렸다. 따뜻한 커피가 흘러내릴 뻔한 순간 재원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카페 안의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다른 리듬이 생겨났다. 경원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에 힘을 주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장서방 목소리는 낮고 의도적으로 길게 늘어졌다. 재원은 서둘러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빠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경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상하지? 은하랑 있으면 참 평온한데 나랑 있으면 왠지 긴장되지 않아? 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길을 피했지만 손끝의 감각은 이미 깊숙이 새겨졌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평범한 상담을 넘어선 길 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카페 구석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만의 금지된 불씨가 은밀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재원은 마음이 흔들렸다. 겉으론 변함없는 남편이었지만 속으론 억눌린 갈증이 꿈틀거렸다. 경원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것이 계속 떠올랐다. 어느 날 재원은 친구 찬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괜히 마음이 흔들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찬원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너도 결국 남자잖아. 너무 도망치려 하지 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 말은 재원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자신도 몰랐던 욕망, 은하 앞에서는 감히 꺼낼 수 없었던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경원은 다시 재원에게 연락했다. 카페로 나와. 이번엔 근영도 같이 있을 거야. 작은 테이블 위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경원, 근영, 재원, 그리고 찬원. 겉으로는 웃음소리가 오가는 평범한 자리 같았다. 하지만 네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얽혀 있었다. 경원은 일부러 재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요즘 너무 답답하지 않아? 다들 일에 치이고 가정에 묶여 있고. 근영이 맞장구 쳤다. 맞아. 나도 쉬고 싶다. 어디 펜션이라도 다녀오면 좋을 텐데. 경원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 같이 가자. 펜션 하나 알아봤는데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아. 나 혼자 가긴 뭐해서 내가 오면 더 든든하지, 장서방. 재원은 당황해 눈을 크게 떴다. 펜션이라니 갑자기 아니야. 원래 생각해둔 거야. 찬원 씨도 같이 오면 아무렇지 않잖아. 서로 부부 동반처럼 하면 되지. 찬원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야, 이거 괜찮네. 우리도 좀 풀어야지. 재원은 대답을 미뤘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카페의 웃음 뒤에는 은밀한 약속이 숨어 있었다. 은하한테는 세금 상담이라고 하면 되지. 경원의 그 한마디에 재원은 무너졌다. 서로의 배우자 앞에서는 일 얘기라 포장하고 뒤에서는 알리바이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재원은 집으로 돌아와 은하의 환한 미소를 보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미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은 단순한 상담으로는 꺼지지 않았다. 펜션으로 향하는 길, 그곳이야말로 불륜의 진짜 시작이었다. 숨겨둔 불은 오래가지 않는다. 작은 불씨는 언젠가 들키고 결국 모든 걸 태운다. 찬원의 아내가 먼저 눈치챘다. 평소와 다르게 늦는 남편, 피하는 눈빛, 낯선 향수 냄새. 요즘 누구 만나? 찬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기 나경원 씨라는 카페 하는 분이 있거든. 근데 나경원 씨? 아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럼 재원 쪽도 얽혔다는 거네. 찬원은 더 이상 숨기지 못했다. 미안해. 재원이 거기까지 갔어. 아내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은하 씨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네. 늦은 저녁 전화가 연결됐다. 은하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침묵 뒤 김은하의 고른 호흡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죠? 제 남편과 재원 씨가 함께 다녔던 곳이 있어요. 그곳에 나경원 씨가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 재원 씨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은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경원 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떨어졌다. 은하는 울먹이며 친정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경원 언니가 믿을 수가 없어. 친정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똑똑해져야 한다. 경원이가 예전에도 바람기로 이혼당했다는 얘기 너 몰랐니?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순간 은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친척 언니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며칠 뒤 은하와 친정엄마는 경원의 어머니까지 불러내 카페로 향했다. 작은 카페 안 네 사람이 마주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날 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원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장서방이랑. 은하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설마 아니라고 하겠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언니였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을 무너뜨렸어? 경원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쉽게 묶이지 않아. 내 남편이 먼저 흔들렸어. 난 그저. 그만해. 은하가 소리쳤다. 내가 믿은 건 언니였어.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 순간 장재원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은하, 미안하다.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고백은 곧 칼날이 되어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순간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친정엄마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는 끝이다. 내 집안, 내 남편,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 경원은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더 이상 붙잡지 마.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카페 문이 닫히자 안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